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안녕하세요. 드디어 봄입니다. 서양의 봄은 스프링, 도약이지요. 그러나 동양의 봄은 보다의 봄, 즉 관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봄을 바라보는 동양과 서양의 도약과 관조, 동과 정의 차이가 흥미롭습니다만 그것이 뭐 대수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들의 삶은 이 두 가지를 서로 오가며 찾아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천원세계 횡설수설은 지난 100회를 마치고 잠시 휴지기를 가지고 이제 소위 시즌2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시즌1에서의 천원세계 횡설수설 인문학에서 천원세계 횡설수설로 바꾸어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어감이 주는 어떤 무게감을 좀 덜어내고 보다 편하게 우리 다양하신 분들과 다양한 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차원에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천원세계 횡설수설 시즌2의 첫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한참 동안 잦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조승달 돼버렸지.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우주에서 우주로 날아온 밤하늘의 별들이 반딧불이 돼버렸지.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네, 황가람이 불렀습니다. 나는 반딧불. 시즌2의 첫 시작을 어떻게 시작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왕이면 또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과 한번 만나서 같이 첫 방송을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단원 FM에서는 이제 3월 신규 개편을 마련하면서 새롭게 방송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신데요.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현재 행정사님으로 활동하시면서 또 연극배우로도 활동하시고 그리고 이제 단원 FM에 같이 합류해 주셔서 이제 새롭게 안산 시민들과 방송으로 만나게 되실 분을 모시고 저의 시즌2의 첫 번째 천원세계 횡설수설의 문을 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직접 인사 듣고 우리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개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경기도 안산에서 거주 중이고요. 18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이제 행정사가 돼서 3년차 행정사로 활동 중인 안산 소재 헤드리오 행정사 사무소 대표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 행정사 박홍석입니다. 네, 박홍석 행정사님. 네. 네, 석자가 무슨 석자인가요? 클석자 씁니다. 클석자, 주석석자는 아니죠? 네네, 저는 넓을 홍에다가 클석자. 네. 야, 석자가 또 같은 석자인 줄 알았더니 이건 아니시네. 맞습니다. 네. 저는 클석자를 쓰고 네. 있습니다. 네. 지금 저한테 이제 이력을 잠깐 이렇게 적어서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직장생활 18년 하시다가 행정사는 이제 3년 차로 접어드셨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어요. 우선 안산 분이신가요? 저는 원래 안산은 아니고요. 예. 이제 결혼을 하면서 직장을 옮기게 됐는데 그 첫 직장 부임했던 곳이 우연히 안산이었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안산에 자리를 잡았는데 뭐 중간에 이직을 한두 번 정도 했는데 그 이직을 한 곳도 안산에서 계속 이렇게 출퇴근이 가능한 곳이었어서 네, 네. 네, 아이들이 성장하고 또 학교에 진학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안산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원래 고향은 어디세요? 저는 태어난 고향은 원래 성남이고요. 네. 이제 어릴 때 저는 좀 아버님이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사업을 하셔가지고 성남에서 태어나서 강원도 사북으로 와, 바로 가서 이제 사북까지. 네, 그래서 탄광 옆에서 네. 연탄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초등학생을 보내다가 와. 한창 화성의 연쇄살인 사건이 유명할 때 네네. 또 때마침 그때 화성으로 넘어와서 이제 유년기를 거기서 보내고 네, 수원에서 이제 마지막 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직장 생활 18년을 하다가 행정사 3년 차라고 하셨으면 네. 그 전에 직장 생활에서 지금 주신 걸로는 법무팀장으로 계셨다고 되셨는데 법학을 전공을 하신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이제 법학을 전공을 했고 학사학위도 형법으로 해서 전공을 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 안산 소재에 있던 철강 업체가 있었는데요. 네. 그 철강 업체에서 이제 법무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자, 뭐 천천히 하나씩 좀 풀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자, 우선은 행정사. 네. 뭐 이제 뒤에 사자가 붙는 직업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저희가 잘 접하지 않는 직업군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막상 어떤 행정 같은 거를 처리를 하려고 하면은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뭐 그럴 때 도움을 받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법적인 의미에서 행정사라는 거는 행정사 제도 안에서 민원인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민원인들이 어려워하는 인가, 허가, 면허 이런 것들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또 행정기관에 신청하거나 청구, 신고할 때 거기에 준비되는 서류를 같이 도와드리기도 하고 또 작성을 해드리기도 하고 또 이런 행정제도와 행정법률에 대한 자문을 드리기도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법무팀장으로 계셨지만 네네.
이게 법무사가 있고 행정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법무사는 좀 많이 들어봤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영역이 완전히 틀린 건가요? 어떤 건가요? 엄격히 말하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법무사님들하고 네. 변호사님들하고는 법무부에 소속되어 있는 네. 자격이고요. 저희는 행정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할 때도 그 자격증을 보면 저희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나오는 자격이고요. 그쪽은 이제 다른 그 해당 부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일하는 기관도 저희는 행정청으로 들어가는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곳에 제출하는 서류들과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해주고 행정법률에 대한 것들이고 지금 말씀하신 법무사님들은 법원 등기소에 이제 등기 업무를 기준으로 해서 법원에 들어가는 서류들을 좀 작성 제출하시는 업무들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같은 공적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들이라는 건 공통점인데 그게 법무사 쪽은 이제 법과 관련된 쪽에 특화가 돼 있고 행정사분들은 이제 행정 쪽에 관련된 뭐 행정 쪽이라고 하면 인가, 허가, 면허 뭐 이런 것들일 텐데. 네, 맞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이제 인터넷 시대 돼서 웬만한 것들은 거치지 않고 이제 민원들이 직접 이제 하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간 이런 행정 쪽이나 법무 쪽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본인들이 알아서 할 수 있을 정도로 행정 편의가 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러면 법무사님들은 저기 행정사님들의 어떤 영역이 좀 좁아진다는 느낌은 좀 들지만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제 행정사님이 계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반 민간인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인가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혼자 하기에는 좀 버겁다. 그래서 힘을 빌린다는 의미 같거든요. 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절차가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서류가 복잡해서 그런 건가요? 방법은 여러 가지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는 변호사님들도 소송을 스스로 하거나 AI에 맡겨서 소송을 하게 돼 있고요. 네. 또 소송 제도도 법원에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내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한다라는 키워드 몇 개만 넣으면 바로 소장을 작성해주는 프로그램들도 많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행정이라는 것도 그런 절차화돼 있고 루틴화돼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수두룩하게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 그런 더 발전된 세상과 더 자동화된 세상이 옴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행정사라는 직업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것들을 보면 일단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것들도 있지만 접근하기 힘든 그런 제도와 절차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쉽게 보면 하나의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뭐 사단법인 저희도 이제 여기도 단원 FM도 사단법인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네.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업무를 한다라고 할 때 네. 누군가는 직접 설립을 하시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체에서 직접 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는 그것을 알고 있는 학식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그 절차에 들어가는 서류를 누군가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하는 절차를 모두 알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죠. 네. 누구나 직접 자기가 하는 것이 맞고 스스로 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본연의 사단법인을 조직하는 사람들은 본연의 업무를 하고 그런 행정적인 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겨서 대신 누군가는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네, 짠 하고 맞습니다. 나타나서 옆에서 꼭 안 챙겨도 될 것들을 좀 저렴하게 챙겨주시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행정사란 직업이 언제부터 생긴 건가요? 저희가 원래는 이 행정사의 연역을 보면 아주 오래전에 네. 조선시대에서 개화기가 오고 저희가 한글과 한자를 잘 모를 때 대서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대소소라고 있었잖아요. 네, 그 대소서에 계셨던 분들이 이 행정사의 시초이자 네 연역의 기반이고요. 그분들이 이제 오랜 공직이라든지 또는 뭐 한글이나 한자를 깨우치신 분들 그런 분들로부터 시작이 돼서 최근에까지는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셨던 그 경력이 있으신 분들에게 그 경력을 인정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던 자격증이었어요. 그래서 네. 행정사 자격을 가지신 행정사라는 이름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이제 민간에 개방되지 않았던 거죠. 뭐 변호사라든지 법무사라든지 노무사들은 시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런 일반 민간인들도 그 자격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행정사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 민원인들도 우리들도 행정사에 일을 할 수 있게 직업의 자유에 대해서 침해하지 말아달라는 이제 헌법 소원이 있었고 그런 연차로 최종적으로 2013년도에 행정사 시험이 처음 생겼습니다. 아, 2013년. 네, 그래서 2013년 1회 시험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매년 한 번씩만 시험을 보는 제도고요. 네, 최근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행정사가 발굴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절대 평가인가요? 행정사도 일정 점수 이상이면. 네, 이제 기준은 기존의 사법고시라든지 다른 노무사 제도나 변리사 제도나 이런 것들과 똑같은데요. 결국에는 사실상 상위 1등부터 250등까지 297등? 네,까지 규정에는 이제 3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저희도 뭐 특정 점수를 이상 합격해야지만 이제 꽈락 없이 합격을 받아야지만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또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300등까지만 선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는 느낌은 제도상은 그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300등 안에 들어야 그 해 행정사가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벌써 12년 차, 금년으로 따지면 13년부터 했으면 25년이니까 12년 차로 접어드는데 네. 매년 300명이면은 이게 절대적인 수요라 그럴까요? 어느 정도 이렇게 시장이 포화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럼요. 저희처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험을 보고 합격이 돼서 시험 출신 행정사이긴 한데요. 여전히 그 경력을 인정받아서 이렇게 행정사가 되시는 분들이 좀 남아 있고요. 그 숫자의 비율로 따지면 저희 300명보다 훨씬 많은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공직에서 퇴직하시면서 그렇게 행정사 자격을 또 취득을 하게 되십니다. 그럼 안산에는 몇 분이나 계세요, 행정사? 안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에서 자격증을 받아서 나오신 분들로 해서 저희가 소위 운전면허 할 때 이제 장롱면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면허를 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엄청 많으신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영업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 행정사 영업신고를 하신 분들로 하면 대략 한 200분 정도는 계세요. 200분 정도 계신데 그분들이 또 실무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또 한층 걸러서 이렇게 활발히 본업에 대해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처럼 생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행정사를 하는 분들이 계시고 이제 연금을 받으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행정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자, 그럼 개인적인 거를 여쭤본다면 직장 생활 잘 하고 계셨는데 뭐 이렇게 행정사를 도전해서 이걸로 좀 방향을 턴이라고 할까요? 더 집중해야 된다 했다 그럴까요? 뭐 계기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사실 저는 행정사라는 거는 1회 때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 1회 때가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잠깐 자영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자영업을 하면서 뭐 자영업 나름대로 장사 잘 하고 돈도 꽤 벌고 있었던 시절인데 그 법학 전공자로서 좀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뭐 학창 시절에 좀 더 열심히 해서 더 빨리 더 좋은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선택이 달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목마름이 있었는데 아이들 자녀 문제도 그렇고 또 향후 내가 이런 일들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도 없어지고 어떤 것을 해야 내가 계속 이끌고 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그게 이제 뒤늦게 계속적인 고민으로 오다가 법학 전공자로서 마지막 끄트머리에 남아있는 아까 말씀하신 그래도 사자 직업을 한번 잡아보자 라는 의미에서 이제 행정사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됐고 공부를 계속적으로 다시 이어가서 이제 행정사
시험을 보고 자격을 취득하게 된 거죠. 네. 이게 나이 공부를 어느 정도 손 띄었다가 다시 공부하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의지의 한국이시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아닙니다. 예, 지금 행정사님이 하시는 영역 범위가 네. 상당히 좀 넓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네네. 근데 상당히 넓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직업군하고 또 겹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부동산 중개업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워낙 많아지니까 변호사님들도 부동산 중개업에 끼어든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다면 지금 행정사분들하고 법무사분들, 변호사분들하고도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들 속에서 그래서 그런 직업군하고도 그래도 행정사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래도 행정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행정사를 띄었을 때 훨씬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는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 행정사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행정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 또 행정사만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이렇게 특출나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의 이제 하나의 단적인 예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에 저희가 외국인들 업무가 있어요. 네. 그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또는 들어오게 되거나 들어와서 해야 될 비자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코드 뭐 H1, 뭐 F2, 뭐 F4 뭐 이런 여러 가지 코드들이 있는데요. 또 유학을 오게 되면 뭐 D2라든지 D10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런 비자 업무와 관련된 것들은 이 변호사님들하고 행정사하고 두 분야에 있는 자격사만 유일하게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그런 출입국 관리청의 관리 기관에 들어가면 행정사를 위한 행정사 전용 창구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이제 행정사만이 그것을 대리 대행해서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사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인가 허가를 받을 때 과거에는 이를테면 용도 변경을 한다든지 뭐 건축 행위를 한다든지 이럴 때 건축사님이나 그것을 대행하는 건축업체에서 네. 저희한테 용역을 주시면 저희가 신고까지 해드릴게요 라고 해서 일종의 마치 턴키 계약처럼 예. 다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행정청에서 그들이 이 행정사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행정사를 통해서만 접수를 하고 행정사를 통해서만 이 서류를 작성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오는 행정 업무의 일탈도 있고 또 뭐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한 진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행정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게 행정사에게만 그런 권한을 주는 거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사를 통해서 하시는 게 네, 명확하고 좀 더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아니, 지금 제가 이게 주셨던 행정사의 영역들을 쭉 보니까 KC 인증이라든가 녹색 인증 이런 것도 있는데 네네. 기업에서 보통 많이 받는 게 KS 인증이나 ISO 인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다 처리하시나요? 네. 저희가 이제 그런 인증 업무도 하고요.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이런 모든 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행정기관에 제출을 해야 되고 또 청구나 신고들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서류들이고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공장을 등록한다든지 부설연구소를 생긴다든지 또 벤처기업 인증 아까 말씀하셨던 ISO 인증 ISO 인증은 행정사기 때문에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ISO 인증위원이라는 그 별도의 위원님들이 그렇죠. 따로 계신데 그래서 이제 저도 행정사이면서도 ISO 인증위원이 되기 위해서 따로 별도로 공부를 또 했고 저도 ISO 인증위원 자격을 취득을 했습니다. 네. 도대체 공부를 언제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저뿐만 아니라 행정사가 되신 분들 그리고 또 다른 변호사님들이나 법무사님들 모든 자격사들은 또 의사분들도 그러고 네, 이런 전문 자격사가 되시면 자격을 취득할 때까지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업을 유지하면서 계속 어떤 사회적인 트렌드나 개정되고 있는 법률에 따라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러시겠죠. 네, 필요한 것들은 또 계속 학습을 해야 됩니다. 네. 그 행정사 사무소 이름이 지금 해드리오. 네. 무엇이든 해주겠소 이런 뜻인가요? 네. 뭐 다중의어이긴 한데요. 네. 이게 이제 하늘에 있는 해를 네.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네. 뭐 조금 우스갯소리지만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해를 드리겠다라는
그 해 드리오가 있는 거고요. 네. 여러분들의 일을 저희는 대리해서 대신해서 대행하는 사람들이라 당신이 일을 저에게 주시면 당신의 일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네 해드리오 이런 뜻입니다. 네, 사무실 위치가 어디쯤 있으신가요? 저는 사무실은 지금 저희 스튜디오하고 멀지 않아요. 여기 안산역 뒤편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네. 요 트리플렉스 안에 있습니다. 네. 아, 네, 가까우신 데 있으시군요. 네네. 네. 네. 어때 3년 지나셨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안착이 좀 되셨나요? 아직은 안착이라고 하긴 좀 힘들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그 일반 시민들 분이 행정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고요. 네. 아시는 분들도 행정사라고는 들어봤는데 내가 행정사한테 뭘 부탁할 일이 있을까? 난 살면서 행정사 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글쎄, 그럴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힘들고 저희 업계에서도 뭐 1년 차는 당연히 버티기 힘들고 3년 차까지는 이제 그냥 기본 뭐 내가 먹고 살기 힘들더라도 기본을 버틴다. 그리고 5년 차, 10년 차가 넘어가야 이제 지금 말씀하신 안착이 됐구나. 네,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내용 증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왜 공증까지 받아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공증은 저희가 할 수는 없어요. 공증은 법원에서 이제 검찰에서 허가를 받은 이제 변호사님이나 검사님들이 따로 공증 사무실을 하셔서 그 정해진 곳에서만 할 수 있는 게 공증이고요. 저희는 공증 업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아니 여기 음주 면허라고 적어놓으셨는데 네. 음주 면허 그러니까 음주에서 면허를 뺏겼을 때 뭐 어떻게 대응한다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제 최근에 음주에 단속이 돼서 네. 이 음주 운전 때문에 이렇게 음주 면허라기보다는 이제 음주 운전을 하셔서 면허가 네. 취소되거나 네. 또는 정지되는 사례가 많이 있고 그래서 대리운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음주 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면허 정지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처분을 받으셨을 경우에 그 처분이 불법은 아니죠. 내가 술을 먹고 운전을 했으니까. 근데 다만 분명히 사유는 있을 거잖아요. 왜 그랬는지. 그리고 내가 먹고 운전한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처분이 나왔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열흘 정도만 취소되면 될 것 같은데 1년을 취소를 시켰네? 이건 내가 생각할 때 조금 너무 과하게 한 것 같아. 조금 행정청에다가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 라고 할 때 이제 보통은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근데 그렇게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이 음주운전에 관련된 것들은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해서 일단은 행정심판을 한번 거쳐서 거기에서 1차적인 판단을 하고 가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런 경우에 그 행정심판을 하실 때 그 행정심판에 필요한 서류들을 저희가 작성해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지금 이게 방금 했던 게 어떻게 보면 법무사 영역과도 좀 겹친다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데 네. 그러니까 좀 전문 예를 들어 노무사라든가 법무사님이라든가 네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행정사 분들이 새롭게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기존의 시장을 어떻게 보면 더 세분화시키는 좀 이렇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좀 있지 않으셨을까? 그 안에서 오는 갈등들이 있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갈등이 엄청 많습니다. 네. 그래요? 갈등이 엄청 많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모든 그러니까 유사한 이렇게 업역에 있잖아요. 네. 같은 법률을 다루고 있는데 민법을 다루느냐, 형법을 다루느냐, 뭐 상법을 다루는가, 또 행정법을 다루는가 각각이 다루고 있는 그런 법률의 큰 틀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접견 지역은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접견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사하고의 어떤 상황들 또 법무사하고의 상황들이 좀 부딪히는 부분은 있는데 사실 엄격히 따지면 뭐 부딪힐 일도 아니고 유사하지만 각자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 부딪힐 일도 없고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의 연역을 보면 처음에 행정서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 행정서사들이 대신 써주는 일들에서 이걸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이 행정 대서방이라는 곳에서 하나씩 영역을 분할시켜서 내보낸 게 노무사, 법무사, 세무사 이런 분할시켜서 내보낸 역사가 있거든요.
그 역사에 기반하고 어떤 법률에 만들어진 기반을 했을 때 지금처럼 말씀하신 이제 그런 접견되는 영역에 있는 자격사들과의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소원에서도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받은 사례들이 많아요. 네. 각 영역사들이랑. 근데 모든 그런 재판의 기본이 가장 상위에서 업무를 하다가 세분화시킨 것이 행정사이기 때문에 행정사법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이것을 굳이 방해할 여력도 없고 또 행정사로부터 분리된 직업들인데 그것을 행정사를 막을 이유도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노무사나 법무사나 뭐 다른 세무사님들이 하고 있는 고유의 영역이 아니라면 네, 저희가 일부 조금씩은 할 수 있어요. 네, 가능하면 저희 행정사들도 네, 그런 최전방에 있는 업무들은 조금씩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네,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행정사분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개략적인 그림은 좀 선명하게 그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노래 잠깐 듣고 다시 또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흥석 우리 행정사님한테 노래를 좀 부탁을 드렸더니 이아이의 1, 2, 3, 4를 처음에 골라주셨어요. 되게 밝은 노래인데 원래 이렇게 젊은 노래 좋아하시나 봐요? 네, 제가 아이들하고 저희 큰아들이 있고 이제 작은 딸이 있는데요. 아이들하고 좀 소통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트렌디한 걸 좋아하긴 물론 지금 이 곡은 조금 네 지난 곡이긴 하지만 여전히 제가 계속 좋아하는 곡이고 이아이라는 가수가 처음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데뷔할 때부터 여전히 지금까지 제가 계속 좋아하는 가수고 좋아하는 곡이어서 한번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아이가 부릅니다. 1, 2, 3, 4. Come on now. I said 1, 2, 3. 아직도 내가 네 거라는 착각은 그만. 예전에 그땐 내가 아냐. 아침이 밝는 소리에 꽃은 좀 마치 폈는데 여전히 정신 못 차려 왜. I'm sick and tired. 너의 위선에 어설픈 liar. 이제 좀 꺼져줄래. I think I'm going crazy. I think I'm going crazy. 더 비참하게 굴지는 마. 사라져줘 저 멀리. No no. 나나나나나나. 구차하게 울지는 마. 다 잊어줘 영원히. No no. Listen. 남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해. 네 그런 동정 따윈 필요 없어. I said 1 and 2 and 3 and 4. 오,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할 거야. 1 and 2 and 3 and 4. 오, game over, game over. 오, game over. 나 같은 여자 어딜 가도 눈 씻고 봐도 보기 눈물내. 때로는 섹시 때론 청순함에 남자들은 울고 가네 유치하게. I'm sick and tired. 너의 위선에 어설픈 liar. 제발 좀 꺼져줄래. I think I'm going crazy. I think I'm going crazy. 더 비참하게 굴지는 마. 사라져줘 저 멀리. No no. 나나나나나나. 구차하게 울지는 마. 다 잊어줘 영원히. No no. Listen. 남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해. 네 그런 동정 따윈 필요 없어. I said 1 and 2 and 3 and 4. 오,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할 거야. 1 and 2 and 3 and 4. 오, game over, game over. 오, game over. 슈비루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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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비루 너무나 슈비루아빠, 슈비루아빠, 슈비루아빠. Hey baby, 슈비루아빠, 떠나가줘. I said 1 and 2 and
네, 우리 선생님은 이제 행정사 하면 뭔가 좀 딱딱하고 또 이렇게 좀 경직돼 있다는 느낌이 또 법까지 전공하셨으니까 그런 느낌을 주실 만한데 네. 근데 지금 연극을 또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아, 네, 그렇게 네. 됐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언제부터 연극을 시작을 하셨나요? 연도로는 제가 2018년, 네, 2018년에 하게 됐고요. 뭐, 물론 그 전에 이제 한 2년 정도는 그냥 교육하고 있는 곳에서 배우기도 했고, 근데 본격적으로 한 건 2018년부터 이제 하게 됐습니다. 네. 원래 연극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셨어요? 아니요, 연극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본격적으로 뭐 이렇게 하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또 유교적이기도 하고, 사고방식이 좀 정형화되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회적인 개념이 형성되는 시기에도 법학을 전공해서 좀, 딱딱한 생각들로 이렇게 성인된 생각이 정형화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성격들을 좀 더 부드럽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 나 스스로를 좀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미 제 손이 막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연극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이제 안산에서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있을까 했는데 또 생각보다 안산에 연극하시는 분들이 아주 다수가 존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 규모에 비해서 연극팀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안산이. 네, 맞습니다. 안산이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몰랐는데 이제 하고 접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상황들을 보니까 저희 안산에 있는 문화재단이 있고 또 안산 예술의 전당이라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이 전국에서 그래도 손꼽는 규모이기도 하고 또 최근 뭐 오래전부터 있었기는 했지만 그 안산에 서울예술대학교가 예, 예.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예술과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일반 시민들도 그런 생활 예술에 좀 친근하게 접근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 본인 아까 슬쩍 얘기해 주셨는데 유교적인 사고 방식, 어떤 법을 전공하면서 나름대로 좀 정형화된 틀, 스스로 이런 메타인지 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그게 뭐 불편해서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게? 이게 되게 양날의 칼도 아니고 이 양립하는 제 감정이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때로는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던지고 그냥 뭐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겠어. 그냥 나도 일반 사람들처럼 뭔가 자유롭게 살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부모님께서 항상 뭔가를 요구하시는 거죠. 너는 장남이니까 이렇게 행동해야 돼. 너는 장남이니까 어떤 공부를 해야 돼. 너는 장남이니까 이 다음에 동생들이 어떻게 살던 너가 다 보살펴야 돼.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어릴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도 했고 그걸 받아들이는 반면에 또 거기에서 오는 불만감들도 생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그래도 살아가면서 법을 전공하시고 하면서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이렇게 그냥 묻고서 갈 수 있을 텐데 태어 내가 이걸 바꿔야겠다. 그래서 내 좀 자유로워져야겠다. 말랑말랑해져야겠다. 뭐 이런 특별한 계기 같은 게 딱 있으셨던 건가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냥 들었던 생각이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딱히 그렇지 않은데 저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러니까 좀 어리고 젊을 때도 저에 대한 어떤 직업적인 면이나 사람을 바라보는 면이 좀 더 냉랭하다, 쌀쌀맞다. 사람이 이렇게 너는 뭐 바늘로 찔러도 정말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아. 인간미가 없다는 네. 얘기. 예. 뭐 심지어 지금도 저희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요즘 말로 그 MBTI에 아빠는 정말 땡땡티야. 공감 능력은 1도 없어. 여전히 연극을 하고 있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좀 스스로도 그렇지만 이제 주변에서 워낙 평가들이 감정에 좀 메말라 있고 그러다 보니 표정도 이렇게 그냥 쓸데없이 웃음을 지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있는 건데 이렇게 웃지 않는 표정이 되게 날카롭고 때로는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뭐 싸가지 없어 보인다. 네, 그런 표현도 나오니까 이거를 좀 고치고 싶다,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의 욕구가 계속 생겼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연극을 찾으셨는데 이게 어느 날 그냥 연극도 의도하신 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연기에 끌리셨던 모양이에요? 그 의도를 이제 뭐 본격적으로 뭘 해야지 막 계획한 의도는 아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유년기에 사북이라는 곳에 네, 그 네. 강원도 탄강 쪽에 이제 초등학생 시절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기억은 안 납니다. 무슨 행사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학교 내에서 전교생을 불러다 놓고 그 이렇게 서울이나 뭐 어디 유명한 극단에서 한번 내려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화랑공주 낭낭. 네, 낭낭공주가 나오는 그 호동왕자 네, 이야기를 하는 뮤지컬이었는데 그날 그 엄청 비가 와가지고 그 뮤지컬 자체도 야외 무대에서 하는 뮤지컬로 이제 학교 운동장에서 그 무대를 설치하고 이렇게 해주는 공연이었는데 비가 엄청 와서 취소될 뻔했는데 그 공연이 이제 재개가 됐어요. 근데 그날 이제 시민들도 돌아가시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버님이 저를 목마를 태워서 네. 그걸 잘 볼 수 있게 멀리서도 볼 수 있게 이제 목마를 태워서 보여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광경 자체가 아버님의 목마를 타고 뮤지컬을 보고 있고 비가 오는 환경 속에서도 배우들이 막 그 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어릴 때 그게 되게 감동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무대에 대한 것들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평생을 살다가 지금에 와서 내가 이런 좀 노근노근해지는 말랑말랑해지는 게 무엇이 있을까를 찾던 찰나에 그냥 그 심장의 저 끝에 남아있던 작은 공간에서 그게 튀어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 말씀 들어보면 진짜 어렸을 때 이 문화예술을 경험시킨다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뭐 선생님의 사례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네요. 그래서 찾으신 연극 단체가 어디였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소동이라는 단체였어요. 소동. 네. 그 안산에서 그래도 제가 처음 들어갈 때 이제 이미 규모가 극단 내의 규모가 40명 정도 됐었습니다. 크네요. 네. 그때는 막 이렇게 부서도 있어서 따로 뭐 홍보팀도 있고 무슨 뭐 스태프들도 별도로 따로 운영을 하고 네. 기획팀 뭐 각자의 팀을 나눠서 이렇게 활동하는 좀 그래도 숫자적으로 규모가 있는 팀이었죠. 네. 거기서 이제 들어가서 뭐 처음부터 뭐 바로 주연으로 뛰지는 못하셨을 거고. 네, 맞습니다. 뭐 지금도 주연은 아니고요. 지금도 주연은 못 하고 있는데 뭐 이미 사실 저는 연극이라는 문화예술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또 그런 걸 하기에는 이미 너무 딱딱히 굳어버린 심장이기는 한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뭐 의도적으로 후천적으로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갔던 곳인데 거기에 연기를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전공하신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그분들의 그냥 꽁무니를 따라다니고 그분들과 그냥 대사 연습할 때 같이 상대방이 되어줬다는 거 그리고 저분들이 올라가는 무대에 내가 한두 가지 어떤 무대 장치를 한다든지 뭐 소품을 준비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로 도움을 줬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뿌듯해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연극 한 편이 만들어지는구나를 좀 배우게 됐었어요. 네.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야 뭐 기본적으로 겪어야 될 과정들인데 뭐 단역이 됐든 어쨌든 무대에 올라가신 첫 번째 경험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기억나시나요? 그럼요. 제 첫 번째 무대는 그 안산에서 이제 평생학습관에서 그 시민들을 상대로 평생교육을 하는 교육들이 있어요. 네네. 그 중에 이제 연극을 알아보자, 뭐 연극을 배우자 이렇게 해서 연극에 관련된 교육, 평생교육이 있었는데 이제 우연히 그 제가 들어갔던 소동이라는 극단이 거기서 이제 단체로 교육을 받고 있는 기간이었어요. 그 기간에 이제 제가 소동이라는 곳에 연락을 해서 저는 연극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저희 지금 이쪽에서 연습 중이니까 한번 오세요라고 해서 이제 갔죠. 갔는데 지금 이렇게 된 쪽대본을 한 2장 정도 주시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으시면 돼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누가 누군지 제대로 인사도 아직 다 못 드렸는데 읽으세요라고 해서 읽기 시작해서 그때 약간 퓨전극이었습니다. 그 뭐 콩쥐팥쥐도 나오고
뭐 신데렐라처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그 안에서 변사또, 네, 변사또 역할을 하게 됐고, 그때 당시에 뭐 소품부터 시작해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라고 얘기했는데 혼자서 제가 막 제 사비로 막 구매하고 대여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예, 지금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같이 연극 그 첫 출연했던 연극에 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변사또라고 부릅니다. 네. 예, 그럼 지금은 어떤 극단에 소속해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저는 모스트라고 하는 극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뭐 모스트는 안산에서 이제 그렇게 연극을 조금씩 하다가 좀 더 우리의 색깔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자유롭게 해보자. 네. 또 그리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도 좀 사절하고 또 그들로부터 어떤 도움으로부터도 좀 자유롭고 우리 스스로 자립해서 제가 처음 만들 때의 느낌은 꼴찌들의 반란 네 그런 느낌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우리 하고 싶은 연극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탄생된 극단이 모스트였습니다. 직접 만드신 극단인가요? 네, 그렇게 아까 소동이라는 극단을 거쳐서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이쪽 연극하시는 분들이 좀 이합 집산이 많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한 두세 개, 세네 개 정도의 극단을 이렇게 경험을 하고 그 안에서 각자 배역도 맡아보고 스텝 역할도 해보고 또 뭐 운영하는 운영진들도 해보고 또 이제 거기에서 뭐 대표, 부대표 역할도 한 번씩 해보고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저의 의지를 담은 저의 색깔을 가진 팀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기도 했고, 다양한 퍼포먼스를 하는 연극팀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마음이 맞는 몇 분들과 함께 극단을 네, 창단했습니다. 모스트. 네. 좋네요. 우리 가족들 입장에서 아빠가 무대에서 연극하는 모습 이렇게 보러 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분들 평가가 어떻던가요? 일단 저희 아이들은 너무 싫어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빠가 무대에 있다는 거를 너무 창피해요. 네. 저희 아이들이 저의 심장을 그대로 담은 DNA들이라 이렇게 외부에 어떤 노출되는 것들을 너무 싫어하고요. 어릴 때는 뭐 그런 이렇게 놀이동산 있잖아요. 큰 대형 놀이동산 용인에 있는 거 뭐 잠실에 있는 거 이렇게 가면 그들이 막 퍼레이드를 해주는데 와서 이제 손 잡아주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그 퍼레이드를 진행하는 사람들이랑 어떻게 해서든 더 스킨십을 해주려고 앞에다 이렇게 그렇죠. 해주는데 저희 아이들은 막 만지면 거기서 울고 네, 오히려 그때부터 막 낯설어하고 이러고 낯가리고 이랬는데 그런 아이들의 성향이 저가 이런 연극을 하고 무대에서 분장을 하고 뭐 새로운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대사를 하고 새로운 감정으로 표현을 하고 이러니까 아이들한테는 또 너무 그게 낯선 거예요. 또 제가 연극을 하는 걸 첫 연극을 본 게 그 피터팬과 후크의 이야기를 담은 이제 현대극으로 바꾼 역할 중에 후크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노래극처럼 중간에 노래를 부르면서 등장하는 씬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그걸 제가 첫 연극을 하는 걸 보면서 그때부터 이제 막 아이들한테는 또 후크로 인식이 돼서 아빠는 나 너무 창피해. 아빠가 하는 건 괜찮은데 나는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한테는 거기서 막 무대에서 친한 척 하지 마. 네, 그래서 아직은 아이들은 조금 아직도 여전히 낯설어합니다. 네. 저기 아내 되신 분은 어떻게? 와이프는 뭐 언제나 그렇듯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는 없습니다. 네, 반대하거나 이런 건 없는데 이게 또 연극이라는 게 하다 보면 정해진 시간에 오늘 2시간만 연습하고 갈게요. 네, 오늘은 뭐 리딩 1시간만 하고 갈게요가 되는 게 아니라 또 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동료 배우들과의 친분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교감도 있어야 되고 이 나름의 이 모스트 안에서의 나포가 형성되려면 또 끝나면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죠. 식사 후에는 또 같이 술자리도 하고 이러다 보니 연극만 가면 새벽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연극 행위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는데 그 연극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날 그날은 좀 신경이 곤두서 있죠. 네. 오늘 몇 시야?
적당한 시간에 들어올게. 아니 그래도 이게 남편분이 뭐 도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보면 진짜 건전하게 그렇다고 이게 또 큰 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연극 돈이 많이 들어갈까요, 이거? 연극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가는 일들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연극을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수입을 얻어야겠지만 저희는 이제 그래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본업이 있고 일종의 취미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또 저희가 이렇게 극단을 운영하면서 시에서 또 뭐 도에서 나라에서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조그만 지원금들이 있어요. 네. 뭐 1년에 뭐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들이 있는데 또 그런 지원금들을 받아서 하면 네, 그렇게 또 큰 무리 없이 저희가 십시일반 조금만 거두면 네, 또 한편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와이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남편분이 뭐 어디 가서 집에 있는 돈을 갖다 팡팡 쓰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그렇게 의미 있게 하면 참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그만큼 거기 시간을 뺏기니까 가족들 특히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뺏겨서 조금 꺼리신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뭐 요즘에는 제가 이제 하도 혼나서 펑펑 쓰지는 않는데요. 예. 제가 이제 창단을 하고 제가 대표다 보니까 아무래도 창단 초기에는 예. 연극도 제가 투자해서 진행을 했었고 또 그분들과 같이 먹는 어떤 밥자리나 술자리의 비용도 뭐 네. 물론 이게 이렇게 각자 n분의 1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제가 대표다 보니까 조금 더 지불하는 경우들이 생겨서 네. 그 이제 뭐 내가 오늘 얼마 냈어 이러고 와이프한테 그때그때 보고는 안 하지만 계속 통장이 비는 거죠. 분명히 이 돈이 있어야 내가 뭘 다른 일을 하려고 했는데 통장에 돈이 없는 거죠. 네. 예. 자, 그럼 뭐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봄이 됐으니까 또 구상을 하고 계실 작품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계획이 언제쯤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심판이라는 작품을 10월 달에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추석 전에 작품 활동을 하고 추석 휴지기를 좀 보내고 이제 겨울을 나고 봄이 되면서 지금 슬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매주 금요일 날 모입니다. 이제 오늘 모여서 새로운 작품 이야기를 하는데 잠정적으로는 새로운 작품을 좀 선정을 했어요. 네. 저희 모스트가 기존까지 해온 작품들의 성격을 보면 이런 아마추어 생활예술 그런 동호회들이 하고 있는 작품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물론 저희가 여전히 아마추어이기도 하고 뭐 연극을 하고 있는 그 연기력이 훌륭하고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하고 있는 작품은 작품성이 있는 걸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나름의 그런 것들 유지하면서 좋은 작품들로 해왔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 아직은 연출님이 최종적으로 이 작품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안 하셔서 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꽤 유명하신 분들이 출연을 하신 연극이고 국내 작품은 아니고 해외 작품이고 또 지금 현재 그런 OTT 서비스에서 영화화돼서 네. 방영 중인 작품인데 그걸 아마 연극으로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아까 맨 처음에 우리 이야기 시작할 때 행정사님으로 돌아와서 네. 연극을 하게 되셨던 게 이제 본인의 어떤 정형화된 틀 뭐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서 연극을 시작하셨다 그러셨는데 18년부터 했으면 지금 7년 8년 됐단 말이에요. 네. 그 아까 초기에 연극 시작하게 된 계기로 돌아왔을 때 이 연극이 나한테 유의미한 변화를 좀 줬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유의미해졌죠. 제가 만약에 이런 연극 활동이 없는 상태로 직장 생활을 계속 하다가 행정사가 됐다라고 하면 일단 고객을 대하는 저의 마음가짐이 여전히 딱딱했을 겁니다. 네. 어떤 상담을 하거나 지금도 여전히 아이들에게는 공감 능력이 없는 아빠지만 고객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들이 훨씬 줄어들었을 거예요. 이 고객이 뭘 원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일을 풀어갈지를 상담을 하고 그것에 대한 자문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연극 활동이 도움이 없이 여전히 그냥 딱딱한 행정사가 됐다면 정말 감정이 1도 없는 기계 같은 행정사가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래도 연극이라는 게 타인의 인생을 내 삶에 구현하던 거다 보니까
타인의 인생을 살다 보면 그만큼 내 인식이라든가 공감의 폭이 좀 확대되고 깊어진다. 뭐 이렇게 좀 제가 이해가 좀 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본인을 꼬치를 깨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삶이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나는 이런 화두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게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특별히 뭐 그런 게 있으실까요? 네, 맞아요. 일단 저는 아까 유년 시절에 저희 부모님이라든지 조부모님이라든지 이 조금 딱딱하신 분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에게 계속 책임감을 요구하셨고 네. 그 책임감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에게는 항상 엄청난 무게이자 또 당연히 실현해야 되는 저의 삶의 하나였어요. 그래서 맞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집안 대소사를 결정할 때 분명히 뭐 작은 아버님도 계시고 고모님들도 계시지만 그들의 의견보다는 맞이인 저의 의견이 더 중요했던 거죠. 네. 그래서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러다 보니 내가 정말로 원하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할까가 제 선택의 기준이 됐었어요. 이런 삶을 살면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그런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뭐 물론 제가 대단한 왕관을 쓴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저희 집 가정 생활에서는 그런 무게감이 있었던 거라 그런 인생적인 어린 시절과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제 성장기가 되고 20살이 되면서 제가 유일하게 지금까지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제 좌우명이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줬었고 아빠의 성장기에는 이랬고 시대가 변해서 너희의 성장기는 이렇지만 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가진 의미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이건 진리다. 그리고 여전히 제가 서재로 쓰고 있는 그 제 책상에 유리판 밑에는 어떤 유명한 분의 이 회오로 받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한자를 이렇게 딱 여전히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네. 아유, 감동이네요.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여쭤볼 게 많은데 한 네. 가지만 마지막으로 좀 짧게 네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박홍석 우리 횡전사님도 다른 FM에서 방송을 시작하시게 될 텐데 네. 어떤 컨셉으로 어떤 방송을 하시게 될지 한번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직업이 행정사다 보니까 직업적인 면도 좀 살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행정 절차와 인허가 이런 것들을 여전히 자동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들어갈 때 그냥 인허가 서류만 하나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할 거에 대한 사업 계획도 마련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네네. 또 그런 서류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종 구비되는 추가적인 서류들도 있어요. 네네. 이런 것들이 민원인들이 받아들이기 조금 힘든 부분들도 있고 또 여전히 저희 사무실에 그냥 민원인들이 전화를 주세요. 사건을 의뢰하기 위한 게 아니라 행정청에 전화를 하니 행정청은 모른다고 하더라. 거기는 전에 있던 사람이 바뀌어서 모른다고 하다. 뭐 새로 와서 모른다고 하더라. 그리고 좀 불친절하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는데 일단 여기다 전화하면 여긴 다 아니까 나 답을 해다오. 그래서 일종의 행정 민원실처럼 네. 저희한테 전화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라면 제가 이번에 이 라디오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런 라디오에서 절차도 안내해드리고 또 그런 민원인들의 사안도 좀 받아서 해결도 해드리고 사례도 소개해드리고 하나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사가 하고 있는 뭐 그런 인증이라든지 절차라든지 하나씩 소개해드리면서 차근차근 좀 풀어가자. 네, 그런 컨셉으로 이제 제가 자문도 해드리고 사례도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 그런 쪽에 대한 뭐 이렇게 의뢰 같은 거 오면은 그걸 샘플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고 하시겠네요, 그러면. 네. 그 의뢰 왔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민원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니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에 이런 식으로 하면 도움이 됩니다에 대한 사례도 좀 말씀드릴 거고요. 네. 일단 기본적인 절차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절차들을 골라서 이런 절차들은 이렇게 움직이시면 됩니다라는 편하게 길 안내를 해드리는 길잡이 역할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언제부터 시작이시죠? 지금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는데요. 아마 3월 3주차에 첫 방송이 나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단원 FM의 방송의 어떤 편성에 있어서도 새로운 영역, 또 새로운 길을 또 열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단원 FM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더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송으로 자기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리 약속된 시간이 지나가지고 여기서 좀 방송을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쉽게 못하신 말씀은 우리 선생님 방송에서 이제 같이 또 얘기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첫 방송 새로 시즌2 시작하시는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제가 첫 방인 줄 알았으면 좀 더 좋은 선물로 들고 왔을 텐데 하여튼 이렇게 첫방 영광스러운 순간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또 제 방송 시작하면 네, 한번 모시는 시간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 곡 우리 행정사님이 골라주신 송소희의 사람신 같이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